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브랜드 경영 그 21학년도 2학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방학 잘 보내셨나요? 예. 이제 아직도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그 1주차는 제가 이렇게 저 슬라이드를 녹화를 해서 올리고요. 2주차부터는 강의실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학기에도 뭐 해보고 했는데 온라인으로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 잘 하고 이 마스크 쓰고 이러고선 그 학교를 좀 나와서 이게 서로 이 만나서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치고 그 그래야 또 서로 마음도 통하고 이런 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가급적 그 수업 시간에 나오실 수 있는 학생들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뭐 지식 뭐 글로벌 브랜드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뭐 좀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뭐 다 책 보면은 되고 또 그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블로그 같은데 뭐 워낙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발표도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 모두의 부탁을 드리면은 좀 그 학교에 나와서 사정이 있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자, 수업을 같이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수업이랑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요. 약간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 미리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신 학생들은 아마 느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영어 교재로 썼다가 교재도 바꿨어요. 그냥 그 번역서 우리나라 책으로 바꿨고 그래서 오늘은 뭐 과목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뭐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가름하는 걸로 할게요. 예, 저는 뭐 글로벌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입니다. 예. 이 과목이 원래 분반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한국어로 하고 하나는 영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뭐 영어 강의가 좀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이제 폐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강의만 하게 됐다라는 거뭐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더 편하게 한국어로 그냥 강의만 하면 돼서 훨씬 편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여러분들이 그 표준 강의 계획서
대부분 찾아보고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강의 개요 설명하고 뭐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게요. 저는 뭐 경영학 전공했고요. 경영학 중에서 마케팅에서 또 글로벌 마케팅, 국제 마케팅 쪽이라든지 또는 뭐 하이테크 좀 마케팅이라든지 뭐 마케팅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동안 많이 그 연구를 했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제가 그 우리 학교에 온 지 꽤 오래됐어요. 좀 그래서 그 이런저런 강의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브랜드 경영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많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제가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단지 뭐 그거 한 게 아니라 그 좀 학점을 3학점을 그냥 딴다. 일주일에 뭐 3시간 수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많은 것을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공통 집합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뭐 과목명은 뭐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그죠? 수요일 3시부터 6시까지죠. 뭐 3시부터 저는 그냥 그 중간에 아마 수업 시간에 녹화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 번이나 두 번 꼭 쉬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강의실은 그 T403 우리 뭐 밀레니엄관이라고 그러죠. 밀레니엄관 계양대학이 있는 밀레니엄관 4층 3호 거기서 할 거고요. 저는 뭐 제 연구실은 여러분들 그 N관이라고 있는데 강의가 있죠. 자아 강의동이 있고 그 뒤쪽에 자아 교수회관이 있어요. 자아 교수회관 거기를 이제 N관 뒤라고 그래서 5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자아관의 4층이 자아 교수회관의 1층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연결 통로가 있죠. 거기 5층 513호 자아 교수회관의 5층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만 알아두면 여러분들 편한데 조금 처음 오시고 그러는 분들은 찾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N관에서 계속 찾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5관이다. 5관 자아교수회관 5층이다. 그리고 전화번호랑 뭐 휴대번호랑 이메일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뭐다 가계획서에 있는 내용인데 저한테 주로 연락하고 그럴 때는 뭐 휴대전화로 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로.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워낙 뭐 그 문자 메시지나 카톡 많이 쓰잖아요. 네,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락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못 오는 사정이 생겼다든지 뭐 또는 발표를 하고 싶다라든지. 예? 저는 발표는 매주 브랜드라는 것은 요즘 뭐 거의 마케팅은 브랜드, 경영은 이퀄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은 이퀄 브랜드. 예? 기업 경영이고 브랜드 어떻게 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느냐에 기업 경영의 모든 주안점이 그 부여되고 있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의 최대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그러면 삼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꼭 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뭐 다른 심지어는 뭐
그 뭐 건설이 됐던 뭐 다른 이 금융 쪽이 됐던 뭐 여러 가지 그 업종, 제품, 뭐 서비스에 대해서 최고의 브랜드가 돼 있죠. 에? 브랜드로 돼 있죠. 그럼 뭐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돼 있는데 결국 이거는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 그리고 기업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마켓 에셋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뭐 광고나 판매 촉진도 많이 하고 뭐 그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휴대전화, 모바일 폰 있죠. 지금 전 세계를 뭐 개수로는 뭐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마 삼성전자 뭐 갤럭시 폰이겠죠. 근데 이 갤럭시 폰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좀 안 되게 그때 한 7, 8년 전에 그때 그 정도에 2000년대 초반경에 그 화형식이라는 거 했죠. 예? 지금 돌아가신 작고하신 뭐 이건희 회장께서 예? 요번에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또 진짜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작품들이랄까 이런 것들 기부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 휴대폰을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죠. 휴대폰을 만들었다. 그리고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 구미공장인가요? 구미공장에서 바닥에 던져보고 던지니까 깨지죠. 당연히. 예? 깨져고 뭐 품질도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조악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공장에 있는 재고들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생산한 것들 다 가져와서 그걸 불에 태워버렸죠. 예? 되게 유명한 그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그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데 종국에 가서는 이건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뭐 엄청난 양의 거의 전수 뭐 태워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거기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질타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애플의 뭐 아이폰 시리즈가 있죠. 아이폰에 견주는 그런 갤럭시 폰이 그 탄생하게 됐고 지금도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명성을 얻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브랜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그 그게 있음으로 해서 기업한테 좋아지는 거죠.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끝났지만 뭐 올림픽 같은 데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광고를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브랜드 하면은 글로벌이에요. 브랜드 관리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고요. 교재는 전략적 브랜드 관리란 책이 있어요. 그 시그마 프레스, 거기에 빠졌는데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전략적 브랜드 관리라는 번역서가 있죠. 원래 케빈 레인 켈러, 제가 이제 교재를 쓰려고 그랬던 케빈 레인 켈러가 쓴 책,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전략적 브랜드 관리라는 책이 그 2016년에 15년에 처음 나왔는데 아마 2세인가 그래서 16년인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케빈 레인 켈러라는 분이 뭐 지금 브랜드를 현재 반열에 올려놓은 분이라고 그러나 할까요? 엄청나게 브랜드 경영의 중요성이랑 브랜드를 진짜 브랜드 관리를 브랜드화한 그런 세계적인 학자죠.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책이니까 그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시고 아마 결국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하시던 예?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 가서 일을 하던 기업도 공기업이 됐던 뭐 사기업이 됐던 또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됐던 여러 가지 또 뭐 개인적인 어떤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이 뭐 관세사나 세무사 같은 걸 하던 뭘 하던 결국 본인의 브랜드 관리라는 건 본인이 속한 기업, 조직 또는 본인 자신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경쟁력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더 많은 밸류를 이 가치를 뭐 줄 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브랜드 관리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첫 시간이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학교에서 만나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기 자신을 뭐 소개하는 그런 뭐 기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브랜드화할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나를 브랜드화한다는 건 결국 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나는 또 뭐 이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속한 조직 또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저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쓴다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신을 브랜드화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는 뭐 이런 뭐 사람이고 좀 제가 그 있는 그대로 첫 시간이니까 얘기하지만 무슨 자격증이 하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너희 기업에 내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데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지원을 할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원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 경영자라면 누굴 뽑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랑 면담하고 뭐 해보면은 다 뭐 자격증 준비하고 뭐 영어 준비하고 뭐 하고 뭐 해요. 다 좋은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직장에 대해서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그 직장이 뭐가 필요한지, 현재 문제는 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자격증 따고 뭐 한 다음에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그냥 이 원서 한번 내보고 그냥 쉽게 써가지고 여러분 과거 그냥 이력 좀 써가지고 내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관심 안 가져요.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경영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원을 뽑는다고 그랬을 때 어떤 직원을 뽑으려고 할 것이냐. 뭐 어떤 직원이었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회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려고 그러겠죠. 네. 그죠? 오늘 뭐 첫날이고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그냥 지금 아마 대부분 3학년, 4학년 학생들일 텐데, 또 2학기고 그런데, 지금 뭐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어쨌든 뭐죠? 세상은 돈다. 그죠? 시간은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4학년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마지막 학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게 마지막 학기면 그 뭐 요즘 뭐 많이 안 뽑죠. 경력 직원 많이 뽑고 신입사원들 많이 안 뽑고 뭐 또 더더군다나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한데 꼭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원하는 분야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안 뽑잖아요. 그럼 예? 뭐 그러면은 요번 학기는 안 뽑으니까는 그냥 넘어가 이러지 마시고 제일 좋은 직장,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뭐 준비한 걸 가지고 지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삼성전자, 뭐 금융기관의 은행권, 뭐 요즘 뭐 급여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은행 이런 데는 꼭 뽑으니까. 왜? 그게 여러분들 특히 졸업반 학생들은 그거가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이자 특권이에요. 누릴 수 있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일단 졸업하고 졸업을 유예하든지 뭘 하고 천천히 준비가 된 다음에 뭐 할게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 안 돼요. 내가 바라는 수준까지 준비 안 돼요. 저도 뭐 많은 일을 뭐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만족스럽다 준비하고 다 뭘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부족하지만 빨리빨리 그 새로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를 내보고 그래야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써보고 지금 왜 이렇게 삼성전자는 좋은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뭐 10만원, 9만원, 10만원, 9만전자 뭐 10만전자 간다고 그러더니 왜 요즘 이렇게 또 주가가 내려갔어? 그죠? 8만원도 안 가. 왜 이래?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야 뽑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은행들 같으면은 은행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그 뭐 우리 카카오뱅크, 에? 카카오뱅크라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기존의 그 은행을 에?
지점을 가지고 하는 오프라인 지점을 가지고 하는 은행이 아닌 새로운 그런 은행이 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기존에 그 뭐 KB니 뭐 우리은행이니 무슨 은행이니 뭐 다 이런 데들 있잖아요. 뭐 신한은행이니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거죠. 어? 결국 KB가 여러분 아마 스타라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스타 그리고 KB 뭐 이렇게 저거 광고 모델로 유명한 뭐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 뭐 김연아 이런 선수도 있죠. 선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이런 왜 김연아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그 피겨 스케이터고 비용도 비싸고 그럴 텐데 또 뭐 골프에서 박인비 뭐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쓸까? 결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말이 이거저거 두서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결국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특히 이제 4학년 2학기 그리고 지금 3학년 2학기 온 학생도 얼마 안 남은 거니까 항상 미리미리 자기소개서 같은 거로 준비를 하고 그죠? 준비하고 그냥 도전해라. 너무 가끔 보면 학생들이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고 쫙 이 분야를 정해놓고선 그 분야에 대해서 막 계속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관심 있고 그런. 근데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그럴 때 특히 인생에 제일 제가 봤을 때 이제 4학년이다 이러면 황금기인데 네? 근데 졸업하고 이럴 때 그런 어떤 자기가 제일 좋은데 도전해보고 그죠? 뭐 여러 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보니까 30 몇 번 만에 해가지고 대기업 됐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30 몇 번을 낸 거예요. 원서를. 예? 그 정도 내야 뭐 그 친구가 그래요. 한 20번 되니까 20번 정도 자기가 계속 자기소개서 고쳐 쓰고 이거저거 뭐 하고 뭐 해서 하니까 면접하라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러고선 또 열 몇 번 하니까 그 어떤 대기업에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그 시대가 뭐 물론 뭐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거는 분명하지만 항상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있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반이고 뭐 그러면은 3학년 같으면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을 꼭 해야 되고 뭐 첫 시간부터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전해라 또 실천 빨리빨리 실천해라.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가는 뭐 공기업이면 그 공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여러 그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여러분이 가진 역량이랑 매치시켜서 써보고 아유 뭐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했고요. 뭐 학점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무래도 제일 시험으로 보는 게 공정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40%씩 할 거고요. 이제 과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아직까지 개인별 과제는 확실히 나갈 거고 이제 팀별 과제를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개인별 과제는 나갈 거고 그래서 15% 정도 과제 점수를 뭐 몇 번 나가겠죠. 그렇게 할 거고 참여도라는 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출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중에 뭐 출석 가지고 제가 점수 차이를 많이 내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4번을 빠지면 그냥 학점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4번을 그 25% 이상을 빠지면, 그러니까 총 우리가 15주니까 4번 이상 빠지면은 그냥 그거는 제가 볼 거 없이 F로 돼 있고, 이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조금 애매한 게, 그 이제 그 100%, 예? 한 주 수업이 이렇게 100%가 되면 이제 학교를 나와서 듣는 학생들은, 수강하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100%가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꼭 뭐 거의 100% 가까이 90 몇 프로 다 들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이 애매하고 다 안 들을 학생들이 있어요. 비율이 다 나오는데 우리 학교 그 시스템이 되게 좋거든요. 그 이캠퍼스 그 시스템이 그 되게 좋은데 다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참 나중에 평가하고 그럴 때 애를 먹는데, 뭐 이게 뭐 기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 있다 뭐 하다 뭐 하지만, 제가 그 90% 이상 들어야 인정이 됩니다. 90% 이상. 네? 나머지고 한 10% 정도는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너무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90% 이상은 하고 뭐 그거 했으면은. 그리고 그래서 뭐 전 출석에 대해서는 막 출석 신경 쓰는데, 막 4번 이상 빠질 거면 신경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출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출석 같은 거는 마지막에 평가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하니까, 그 전에 뭐 출석 체크가 안 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거 제가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나와서 쫙 듣고 한꺼번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같으면 출석 체크가 편한데, 이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매주 막 그거를 체크해서 올리고 뭐하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꺼번에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 출석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여러 번 빠지는 학생 같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체크해가지고 뭐 얘기가 되겠죠. 네. 뭐 과목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 얘기를 했고, 과제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브랜드와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최근에 뭐 어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기가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준비를 해와가지고, 뭐 파워포인트로 뭐 10장 이내로 준비를 해와서 제가 그러면 시간을 줄 겁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면서 주던지, 뭐 둘째 시간 시작하면서 주던지 주면은 그걸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과제 점수랑 참여 점수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와라 이런 숙제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이 주제에 대해서, 브랜드랑 관련된 주제면 거의 경영의 모든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뭐 하면 된다. 네? 그러면 발표를 주겠다. 그런 거 할 때 이제 저한테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학생들도 뭐 발표 많이 안 하다가 꼭 끝날 때쯤 학기가 끝날 때쯤 막 몰려서 막 그러는데, 그 왜 마지막에는 하기 힘들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뭐 기업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뭐 브랜드에 대한 얘기 좋고, 경영과 관련된 얘기 좋고, 최근에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도 좋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요번
그 강의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네,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냥 좀 책이 잘 돼 있으니까 책을 좀 사고 읽어보고 공부 많이 하고, 또 브랜드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브랜드에 대해서 하죠. 특히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브랜드 이슈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공부하고 저런 걸 또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뭐가 있으면 저한테 또 더 얘기 좀 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책이 그냥 이 스트래티직 브랜드 매니지먼트, 전략적 브랜드 관리,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거기 보면 케빈 레인 켈러가 적고 지은이가 그렇고 옹gin이가 김준석 교수님이겠죠. 네. 뭐 저랑 잘 모르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사서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제발 그 공부하는데 그냥 파워포인트만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남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 듣고 싶고요. 1장이 이제 브랜드와 브랜드 관리입니다. 1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정의, 또 브랜드와 제품, 소위 말하는 브랜드와 프로덕트 차이, 또 브랜드 순자본,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순자본, 에코티 얘기인데, 브랜드 에코티, 순자본이 뭐냐 이거 이해하자. 그리고 브랜드의 중요성,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것, 브랜드는 모든 거에 적용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뭐 여러분 요즘 뭐 정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 또 브랜드화 하는 거다. 또 주요 브랜딩 과제와 기회를 이해한다. 그리고 어떤 전략적 브랜드 관리 과정, 전략적 브랜드 관리 과정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장은 뭐 아무래도 도입이니까 요런 그 처음 그 브랜드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죠. 예. 오늘 아마 그 브랜드에 대한 정의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저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전체 이 책을 요약해 놓은 장,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요약해 놓은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브랜드란 무엇이냐? 그래서 브랜드의 요소에는 뭐가 있고, 브랜드와 제품, 예? 브랜드와 제품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아마존, 세계 최고의 전자상가로 회사 그러면 아마존이라고 그러죠. 아마존. 그래서 뭐 주식 시가총액이나 주식 가치도 엄청 높고 뭐 그런데 그 사실은 그런데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처음 출발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 캐시카우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전자상거래도 뭐 많이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보다도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아마존 같은 회사를 이제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뭐
구글이니 뭐니 뭐 애플이니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인데 최근에 그 결제가 인앱 결제가 문제가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데는 나이키는 또 어때요? 세계 최고의 뭐 스포츠 용품 회사 또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의 뭐 그 운동 의류 뭐 신발 운동기구 회사죠. 그죠? 그래서 나이키가는 뭐 나는 아마존에서 거래 안 하겠다. 내 걸 살려면 그냥 내 사이트로 알아. 아마존 안 거친다. 거기서 내가 그 유통 마진을 뭐 15%에서 뭐 30%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게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주는 것보다 내가 그거를 이쪽에서 하고 내 사이트에서 하고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고 그걸 고객에게 돌려주겠다. 그게 고객한테 이익이다. 뭐 이런 거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해서 많이 시켜 먹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한테 편리한 건 있어요. 편리한 건 있는데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뭐 배달 비용 더 들죠. 또 그 배달하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그걸 제공하면서 파워가 생기니까 유통 경로상에서 온라인 그 파워가 생기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저걸 할 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갑질이라고 그럴까? 뭐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게 과연 뭐 거기다 매장에다 파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들한테 좋은 거냐, 고객한테 좋은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은 계속 있어요. 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거대화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은 젊은 친구들 여러분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먹고 그러는데 사실은 또 한번 또 이건 약간 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게 우리가 뭐 환경이라든지 탄소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뭐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계속 시켜 먹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 포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사실은. 예, 뭐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그 의식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 들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굉장히 더 오래 사시고 그거 아시고 그러니까 더 그리고 발전된 개화된 문명화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하면 어떤가. 그래서 브랜드 요소다. 그럼 브랜드를 뭐 식별하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그런 다양한 요소들. 그래서 이름, 뭐 로고, 패키지 디자인, 캐릭터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맥도날드다. 그럼 맥도날드 딱 그게 있죠. 그 어떤 로고라든지 뭐 이게 딱 패키지 디자인, 스타벅스 그런 게 딱 있죠. 브랜드 가치가 강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본죽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BTS, BTS 잘 알 거예요.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이나 장소, 사물 그리고 추상적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브랜드 요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수강 시청도 변경할 학생들도 있고 최종 그 출석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간략하게 짧게 요약하고 마치기로 할게요. 뭐 브랜드 경영, 글로벌 브랜드 경영에 관한 수업이고요. 제 연락처라든지 뭐
제 연구실이라든지 뭐 아무 때나 뭐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요즘은 그 문자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뭐 전화라 뭐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 제가 편한 시간에 또 연락을 바로 해서 소통을 하고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학교에 나와서 그 T관 403에서 그 수요일 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같이 그래야 저도 강의하는 저도 그 좋고 누가 호응이 있어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얻어가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발표를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하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들한테는 포인트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점수에서 우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주로 과제는 브랜드라든지 기업 경영의 최근 트렌드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중요한 주제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면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거는 좀 우리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재밌는 이슈 같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와서 저한테 뭐 다음 시간부터 신청을 해서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출석 같은 거는 저는 그렇게 뭐 출석에 대해서는 알아서들 대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고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 단지 이제 4번 이상 빠지면 성적이 안 나가니까 그거 하고 또 출석을 할 때 뭐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저는 출석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출석이 안 됐네요, 뭐 했네요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안 가져주셔도 되고요. 출석으로 점수차가 많이 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알아서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했는데 오늘 그 자기소개서 결국 자기를 브랜드화하는 건데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특히 3, 4학년들 미리미리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을 정해서 준비해도 좋고 좋다는 직장을 이렇게 트라이해보고 도전해보고 실제로 자기소개를 써서 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간에 가져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해봐라 그런 얘기 들었고 하여튼 요번 학기에 그 브랜드와 관련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거니까 주변에 뭐 브랜드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BTS니 뭐 본죽이니 뭐 막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 대학교도 이제 그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그렇게 그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하고 또 같이 소통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수강 시청 확정되겠죠?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가급적 학교에 많이 나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혹시나 이 발표를 다음 시간부터 뭐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가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학생도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뭐 카톡이나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기대했다가 저랑 얘기하고선 어떤 건지 그거를 시간 조정 같은 걸 안배해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학 후 첫 시간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학기 동안 재밌고 또 즐겁고 또 건강한 그런 시간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